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세청 법령 해석이 나온 내용이 있어서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분양권 과세 양도 후에 남은 1주택의 양도시, 이때 이 1주택의 보유기간은 과연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한번 들여다보시면요, 지리자는 1996년 4월 26일에 A 아파트를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0년 11월 13일 비분양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3월 2일에 96년 4월 26일에 취득을 했던 A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해, 같은 달이죠. 2021년 3월 29일, 2020년 11월 13일에 이제 그 매수 계약을 체결했던 비분양권에 대한 잔금을 납부를 하고 이렇게 비분양권을 최종적으로 취득을 합니다. 이분은 2021년 4월에 비분양권을 매도한 후에 이제 21년 4월이니까 어떤가요? 비분양권이 이제 당기네요. 굉장히 20년 11월 13일에 매수 계약을 했고 21년 3월 29일에 이제 취득을 했던 그 분양권을 그 다음 달이네요. 그 다음 달 굉장히 단타인데 그 다음 달 비분양권을 매도한 후에 이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그리고 나서 그 96년 4월 26일에 취득을 했던 A주택을 매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리자는 1주택 보유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후, 맞죠? 2021년 1월 1일 이후 2021년 3월 29일에 비분양권을 취득을 했잖아요. 이렇게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후에 분양권을 먼저 양도했죠. 2021년 4월 다음 달에 양도해서 과세된 후 남은 1주택 양도시, A주택이잖습니까? A주택 양도시 과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그 보유기간이 기산일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질의 내용에 대한 우리가 종결을 하기 이전에 관계 법령 등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요. 첫 번째, 소득세법 제88조 여기서 이제 10호의 이제 분양권의 그 용어 정의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때 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을 한다.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우리가 분양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택 입주권이라든가 분양권에 대해서도 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양권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렇게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고 후에 주택을 이제 처분한다든가 아니면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분양권 후에 처분한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남았을 1주택의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을 하는지에 대한 이 관계 법령에 대해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집중적으로 검토해 볼 텐데요. 다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4 분양권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10호에서가 분양권에 대한 이제 용어 정의를 하면서 관계 법령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어서 소득세법 제152조의 4에서는 분양권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88조 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라고 규정을 하면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요즘 이제 굉장히 이슈되고 있는 법이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한 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공공주택특별법은 3040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어떻습니까? 주택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공공주도로 이제 시행하는 그 이제 사업을 말하는데요. 이 사업이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시행을 할 때 이러한 법을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다음 여러분 많이 아시는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리고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 이렇게 8개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해서 이러한 법에 의해서 이제 공급되는 그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우리가 법에서는 소득세법에서는 분양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의 개념을 보시면요. 1항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즉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3호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따른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후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즉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감옥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입니다. 2항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라든가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만 단서규정 잘 보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또는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시행기간 중에 우리가 이렇게 도정법이라든가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렇게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재개발 사업의 시행기간 동안에 우리가 거주를 하기 위해서 주택을 대체주택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취득하는 경우라든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사업, 그리고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그 시행기간 동안 거주를 위해서 취득을 한 대체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부칙 법률 제17477호에서는 제4조에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특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법 제89조 제2항 본문, 제104조 제7항 제7호 이렇게 개정 규정이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제89조 제2항 본문이잖아요. 자, 89조 제2항 본문, 이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비과세 규정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있잖아요. 그렇게 분양권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을 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전, 그러니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 금액에 대한 규정을 보시면요. 2항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랑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 이 자산이 뭐냐면 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은 여러 토지와 건물입니다.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감옥에 따른 자산 중에 제94조 제1항 제2호 감옥에 따른 자산은요, 여러분 부동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제 권리 중에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이제 취득한 것은 제외합니다. 여러분 원조합원에 대한 입주권만 말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다. 이제 우리가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1년당 2%씩 하는, 최장기 15년 보유했을 때 30%까지 공제하는 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정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및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든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에 토지부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하여서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우리가 장특공제를 해줍니다. 자, 제2항에서 규정한 자산의 보유기간은, 여러분 이제 자산의 보유기간이 중요하잖아요. 그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97조의 이 제1항인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을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압상속 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원래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97조의 이 97조의 이 제1항은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규정입니다. 즉, 증여한 배우자, 수중자 기준이 아니고요, 당초 증여했던 배우자라든가 그 증여했던 직계 좀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했던 그 날로부터 취득기간을 계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1항 법 89조 제1항 제3호 감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는 1세대가 양도를 현재 국내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그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는 2+2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을 해야만이 우리가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가 있습니다. 5항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95조 제4항에 따른다. 우리 아까 찾아봤잖아요.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우리가 그 자산의 보유기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2주택 이상. 자, 하지만 155조, 155조의 A, 156조의 153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지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우리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 주택을 처분하고 나서 그 최종적으로 하나의 주택이 남은 날 있잖아요. 그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보유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데 하지만 단서 규정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때 2주택 중에 이제 하나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하나의 주택, 오로지 최종적으로 하나의 주택이 남아있는 그 시점부터 새롭게 계산을 한다는 개정 규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데요. 제 155조라든가 155조의 2, 156조의 2, 156조의 3인 경우에는 우리가 일시적 2주택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하나의 주택이 남은 그 시점부터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155조가 뭐냐면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1세대 특례고 그 다음에 155조의 2가 장기저당 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입니다. 그리고 156조의 2가요. 여러분 주택과 주택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특례입니다. 다 1세대 1주택 특례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있었는데 지금 156조의 3이 분양권 때문에 요번에 들어간 규정입니다.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특례입니다. 이렇게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4가지 조항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때는 제외합니다. 이때는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해서 신규로 여러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모두 처분을 한 다음에 오로지 하나의 주택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때는 이렇게 원칙적인 규정을 적용을 하지 않고 하나의 주택이 남아있는 그 시점부터 새롭게 계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소득세법 시행령제 156조의 3 우리가 분양권이죠.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주택은 특례입니다. 한번 보시면 분양권이 제가 2021년 1월 1일부터 이제 주택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 잘 보셔야 됩니다. 새로 나온 규정입니다. 1항 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하나의 주택과 하나의 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봐 우리가 154조 제1항을 적용을 한다. 이제 3년 이내에 만약 부득이하게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때도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봐서 이제 비과세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제 보시면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 과목,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한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상의 관계 법령 등을 이제 우리가 기초로 살펴봤는데 질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이 질의자인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 A주택과 비분양권을 이제 취득을 해서 보유하고 있었는데 비분양권을 취득을 하고 바로 다음 달에 비분양권을 양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비분양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A주택을 이제 매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의 주택이 남아있는 이 A주택에 대해서 보유기간을 과연 96년 4월 26일 A주택을 당초 취득했던 이 취득일로부터 계산을 하는지 아니면 비분양권을 매도하고 나서 A주택, 하나의 주택만이 남아있는 2021년 4월부터 A주택에 대한 그 보유기간을 계산을 하는지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결론은요. 여러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세대가 1주택과 그리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 제15호에 따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해서 과세했잖아요. 우리가 2021년 4월에 비분양권을 먼저 양도해서 과세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제 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규정의 보유기간의 계산은요. 분양권을 양도하고 나서 오로지 하나의 주택만이 남아있는 그 시점인 2021년 4월 이후부터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이 규정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분양권 과세 양도 후에 남은 한 주택의 양도시 과연 주택의 마지막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최근에 국제적 법령 해석이 나온 게 있어서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이 사례 접목이 된다 그러면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비록 사례 접목이 안 되더라도 먼 훗날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대비해서 한 번 더 보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상에서는 분양권 과세 양도 후에 남은 1주택의 양도시 그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